네일아트 필기실기 1과제 매니큐어, 그 중에서도 풀코트 레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델의 손톱의 준비 상태는 빨간색 네일 폴리시가 풀컬러로 도포된 스퀘어 형태를 유지해서 일주일 정도 관리되지 않은 큐티클 상태를 확인하시고 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시험 내용 중에서는 손톱의 형태는 스퀘어에서 라운드 형태로 손톱 형태를 바꿔주시면 되고요. 처음에 시작할 때 손 소독을 먼저 실시해 주시면 되는데요. 손 소독 시에는 화장솜에 소독제를 분사해서 자, 시술자의 손을 먼저 깨끗하게 소독을 해주시고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소독해 주신 상태에서 자, 모델의 손도 소독을 해주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소독이 다 됐다면 묵은 폴리시를 제거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그 잘려진 화장솜에 리무버를 묻혀서 전체 손가락 위에 다 얹어 놓지 않고요. 한 손가락씩 컬러를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제거해 주실 때도 마찬가지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닦아 주시고 한번 내려 주시고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한 번에 제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리무버를 한 번에 지우지 못하면 다 쓴 면을 또다시 이용하지 마시고요. 접혀져 있는 상태에서 사용하지 않은 면으로 컬러를 지워주시면 되세요. 살짝 얹어 놓은 상태에서 컬러가 녹을 때까지 지그시 눌러주시고요. 바깥에서 안쪽으로 제거해서 위에서 아래로 내려주시면 되세요. 자, 이 면을 다 쓰셨으면 반 접으셔서 자, 다시 한번 사용하지 않은 면으로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솜을 올려놓지 않고 사용하는 이유는 그 리무버에 휘발성이 있기 때문에 올려놓고 사용하게 되면은 휘발성이 있어서 용액이 살짝 날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컬러링이 잘 지워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한 손톱 한 손톱 정성스럽게 컬러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를 해주신 후 그 사이드 부분에 제거되지 않은 컬러를 한 번씩만 더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거가 다 되었다면 자, 쉐입을 왼쪽에서 오른쪽 중앙으로 그리고 오른쪽에서 손톱의 중앙 부위로 라운드 형태를 띠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 그 라운드 형태는요, 스트레스 포인트에서부터 프리 엣지까지 직선이 존재하는 구간이 있어야 하고요. 끝부분, 후리 엣지 부분에는 어느 곳에도 각이 없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손톱 아래쪽 부분에 그 거스러미를 살짝씩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위 손톱 표면도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컬러링 하실 때 훨씬 더 깔끔하게 컬러링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준비해 놓은 핑거볼에 그 미온수를 따르시고 모델의 손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속으로 15초에서 20초 정도 시간을 숫자를 세주시면서 기다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큐티클이 너무 단단하게 있을 경우에는 큐티클 리무버를 사용하면서 케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면 모델의 손을 밖으로 빼주시는데요. 이때는 준비해 놓은 멸균 거즈를 사용하셔서 손에 있는 물기를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있는 페이퍼 타올 한번 접어서 버려주시고요. 그다음에 푸셔도 마찬가지로 유리볼에서 꺼낼 때는 에탄올이 묻어있기 때문에요. 한번 물기를 제거해 주신 다음에 사용해 주시면 되는데, 이때 사용한 멸균 거즈는 이 거즈는 아래쪽에 살짝 두시고요. 저희가 푸셔를 또 한번 사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위쪽에 푸셔를 놓고 니퍼를 놓는 거치 공간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클 코너 부분에서 중앙 부위까지 푸셔의 각도는 30도에서 40도 들어주시고, 너무 세지 않게 살살 그 큐티클 안에 루즈 큐티클 있는 부위를 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이드 부분에 그 루즈 큐티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 푸셔를 사용하실 때 살짝씩 오른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돌려가면서 사용을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정리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너무 큐티클이 건조해지면 저희 큐티클 리무버를 사용을 하셔서요, 같이 푸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지까지 다 사용을 해주셨으면 아래쪽에 살짝 놓아주시고요. 저희가 멸균 거즈를 엄지손톱에 감아서 사용을 해주실 건데요. 자, 이렇게 건조한 멸균 거즈를 엄지손톱에 감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물을 이용해서 멸균 거즈를 물에 살짝 적셔서 엄지에 감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엄지에 감은 상태에서
유리볼에 담겨 있는 니퍼를 꺼내 주시고 물기를 에탄올에 그 물기를 살짝 제거해 주시면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니퍼를 잡으실 때는요, 검지손가락 두 번째 마디 위에 니퍼의 헤드 부분을 놓으시고요. 그리고 감겨져 있는 오른손 검지 부위가 그 니퍼의 이 중앙,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중앙 부위에 손가락을 위치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큐티클을 제거하실 때는요, 그 사이드 부분부터 천천히 라인을 따라서 중앙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때 코너 부위에서 출혈이 조금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델의 손을 살짝 돌려서 케어를 해주시면 출혈도 막을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케어가 깔끔하게 갈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니퍼를 쓰실 때는 니퍼의 날을 너무 많이 벌리지 마시고요. 살짝씩만 앞으로 가는 입장으로. 자, 사이드 부분 쪽. 라인을 잘 보시고 니퍼의 날이 피부를 향하지 않게 큐티클 라인하고 직선이 되도록 옆으로 조금씩 이동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큐티클 라인을 정리를 하실 때는 손이 너무 많이 위를 향하지 않게 그 코너 부분을 너무 많이 한 번에 가려다 보면요, 어깨가 많이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모델의 손을 돌려가면서 케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이드에서 코너 부분으로 자, 루즈 큐티클이 많이 있는 경우에는 큐티클 라인을 한번 지나가고 나서 저희가 니퍼로 한 번 더 사용해서 그 안에 있는 루즈 큐티클도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큐티클 제거하실 때요, 깔끔하게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큐티클 라인에 출혈이 생기게 되면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유의하셔서 케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케어가 지금 1차적으로 다 끝났는데요. 그 루즈 큐티클을 완벽하게 좀 더 깔끔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푸셔를 이용하셔서 리무버를 이용하셔서 한 번 더 푸셔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한 번 더 푸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아있는 큐티클을 깔끔하게 제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큐티클이 완벽하게 제거가 되지 않으면 컬러링을 할 때 그 큐티클 라인이 선명하게 예쁘게 나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손톱의 옆부분에 있는 그 큐티클 부분까지도 제거를 해주시면 훨씬 더 깔끔하게 사이드 면의 컬러가 발려질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해서 2번 정도 정리가 됐으면요. 자, 사용하신 그 니퍼와 푸셔의 지저분한 부분을 정리를 한번 해주시고 유리볼에 넣어 주셔야지 그 유리볼 안에 에탄올이 오염이 되지가 않겠죠. 이렇게 사용하셨으면 아랫면에 있는 페이퍼 타올도 한번 접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작업대 공간 아랫면에 페이퍼 타올을 여러 장 겹쳐 놓고 그리고 작업이 끝날 때마다 그 먼지나 그런 이물질들이 있을 경우에는 한 장씩 접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케어가 다 끝나셨으면요. 바로 이제 손에 소독을 한번 하셔야 돼요. 무조건 저희 철제 기구가 다음 부위는 소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 모델과 시술자의 손을 소독했듯이 마찬가지로 화장솜에 안티세프틱 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소독하기를 한번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위생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면 위생 점수를 더 많이 잘 받으실 수가 있으시겠죠.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손톱의 유분기를 제거하는 과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분기를 제거하는 이유는 그 손톱에 균일한 폴리시를 도포하기 위해서, 그리고 큐티클 라인이 예쁘고 깔끔하게 도포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유분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베이스 코트를 한 번씩 발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용하실 때는요, 이렇게 베이스 코트 손으로 잡아주시고요. 양이 너무 많이 나오게 되면 컬러링 할 때 컬러링 하기가 조금 힘드실 수도 있으세요. 번져서. 그래서 이 부분은 폴리시 그 입구에서 양 조절을 하신 다음에 한 면에만 베이스 코트가 묻게끔 해주신 다음 소지부터 마찬가지로 엄지까지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게 발라주시는 게 컬러링이 예쁘게 발릴 수 있고 빨리 마를 수 있게 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피부에 닿지 않게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베이스 코트를 발라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도포를 해주신 다음에 자, 첫 번째 그 폴리시를 바를 건데요. 첫 번째 컬러링 하실 때는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브러쉬 각도를 45도 정도 유지하시면서 컬러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렇게 컬러를 잡으시고요. 그러니까 매니큐어를 딱 이렇게 열고 대를 보시면 한쪽 면이 약간 넓은 면이 있어요. 그 면을 사용하셔서 자, 한쪽 면에만 팔리쉬가 묻어 있게끔 양 조절을 그 폴리쉬 입구 부위에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때 이렇게 너무 많은 양이 올려져 있으면 컬러링을 할 때 그 넘쳐서 피부에 묻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어느 정도 브러쉬 끝쪽에 양을 두시고 그 상태에서 그 팔리쉬 입구 부위에서 조절해 주신 다음에 자, 요렇게 브러쉬를 네. 자, 요렇게 펴주시면 되세요. 네. 요렇게. 그래서 이렇게 한쪽 면에 묻은 폴리쉬를 이용해서 도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큐티클 라인에 맞춰서
이렇게 첫 번째 폴리시를 발랐습니다. 자, 옆쪽으로 진행해 주시면서 발라주시면 되세요. 손톱의 사이즈에 맞게 컬러의 양을 조절하셔서 큐티클 라인에 먼저 맞는 컬러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손톱에도 자, 밀어서 큐티클 라인을 잡아주시고, 자, 사이드 부분 컬러링 하실 때 코너 부분 피부를 바깥쪽으로 좀 당겨서 아랫면까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되세요. 자, 반대쪽 양이 조금 부족하면 다시 살짝 한 면에 컬러를 묻혀주신 다음에 반대쪽 하실 때도 마찬가지로 피부 그 안쪽을 살짝 당겨서 피부에 최대한 묻지 않게 컬러링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큐티클 라인을 먼저 맞춰주시고 그 다음에 왼쪽의 사이드 부분 그리고 오른쪽에 사이드 부분을 맞춰주시면 되세요. 자, 엄지손톱은 넓으니까 측면부터 끝쪽까지 첫 번째 폴리시 도포가 되었고요. 자, 두 번째 폴리시를 도포하실 때는 이번에는 그 큐티클 라인이 다 지금 전체적으로 만들어진 상태에서 두 번째 폴리시에는 그 일정한 두께로 균일하게 도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드 부분이라던가 허리 엣지 부분에 컬러링 되지 않은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해서 컬러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그 폴리시를 발랐던 방법하고는 살짝 다르게 양 조절을 어느 정도 해주시고요. 이때는 양이 너무 적으면 안 되겠죠. 어느 정도 첫 번째보다는 살짝 많게 양 조절해주신 상태에서 자, 사이드 부분부터 컬러링 되지 않은 부분부터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사이드 부분 자, 이렇게 천천히 옆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큐티클 부위에 살짝 모자란 부분이 있다면 지금 두 번째 컬러링 할 때 채워주시면 되세요. 자, 사이드 부분 이렇게 다 발라주셨으면 다시 컬러를 뜨지 마시고 브러쉬에 남아있는 컬러를 사용하셔서 허리 엣지 끝부분에 살짝씩 찍어주시면 되세요. 허리 엣지 끝부분을 발라주시는 거예요. 자, 이때도 피부에 최대한 닿지 않게 만약에 컬러링을 하다가 피부에 살짝 닿았을 경우에는 저희 우드 스틱을 사용해서 컬러를 지워주셔야지 급한 마음에 그냥 손으로 컬러를 지우게 되시면 위생 점수에서 조금 많이 감점되실 수 있으니까 그 점도 살짝 유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손가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이드 부분부터 비어있는 사이드 부분에 컬러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컬러를 밀착한다는 느낌보다는 위에 살짝 코팅해 준다는 느낌으로 옆쪽으로 이동을 하시면 바르시는 게 훨씬 더 수월하실 거예요. 자, 끝부분도 살짝씩 발라주시고요.
세 번째 손가락도 마찬가지로 사이드 부분부터 돌려서 자, 끝부분 자, 두 번째 손가락도 사이드 부분에 컬러를 채워주시고요. 자, 반대쪽 그 왼편 사이드 부분도 컬러를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큐티클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살짝 수정 가능하세요. 자, 브러쉬에 이물질이 묻었을 경우에는 저희 페이퍼 타올 이용하셔가지고 살짝 닦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이드 부분부터 코팅하듯이 위에서 아래로 빠르게 내려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앞쪽에서 확인하시면서 안 발려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시고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톱코트까지 완성이 됐으면 저희 주변에 묻은 컬러를 제거를 해주실 건데요. 에탄올 안에 들어있는 우드 스틱을 활용을 하셔가지고 화장솜에 리무버를 살짝 묻혀주신 상태에서 우드 스틱의 끝부분을 이용해서 솜을 이렇게 얇게 말아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솜이 말려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우드 스틱에 완벽하게 밀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저희 살짝 번진 부분을 제거하실 때는 우드 스틱을 사용하셔서 컬러링된 부분이 컬러가 뭉개지지 않도록 피부를 살짝 당기시고 끝부분에 그 화장솜에 묻은 리무버를 사용하셔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때도 살짝 묻어있는 부분은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고요. 자, 요렇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다 되셨으면 이제 탑코트를 도포를 하시면 되는데요. 탑코트를 일정한 양을 사용해서 위에 얹듯이 도포를 해서 폴리시의 광택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탑코트 바르실 때는요, 너무 힘을 많이 주시면 그 발려진 컬러링이 조금 많이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조금 주의하시면서 아까 두 번째 폴리시 바를 때처럼 동일하게 코팅하듯이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얹어 놓으시고요, 컬러를. 자, 위에서 아래로 빨리 쓸어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허리 엣지 부분에 끝부분에 브러쉬의 끝부분에 남아있는 양을 가지고 허리 엣지 부분을 살짝씩 코팅해 주시면서 옆에 손가락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에 묻을 정도로 양이 과하게 많으면 안 되겠지만 탑코트 바르실 때는 어느 정도 좀 손톱이 촉촉해 보일 수 있는 정도의 양을 가지고 도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끝부분도 마찬가지로. 끝부분에 묻어있는 탑코트의 양을 가지고 프리 엣지 부분에도 광택감을 부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가제 풀코트 레드가 완성이 되었고요. 이렇게 완성이 된 후에는 그 주변에 그 준비물들이나 사용하셨던 기구 그리고 파일류는 정리를 해서 바구니 안에 재료들을 다시 정리를 해주시고 심사위원회 심사를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레드 풀코트를 한번 다시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연 네일 상태에서 베이스 코트를 사용해서 얇게 도포를 해주실 건데요. 자, 너무 많은 양을 바르게 되면 컬러가 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얇게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얇게 바르셨으면 그 위에 레드 컬러를 이용해서 풀코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처음에 풀코트를 하실 때는 팔리시 이렇게 잡으시고요. 팔리시를 잡은 상태에서 그 팔리시 병 입구 쪽에서 양 조절을 하시고 어느 정도 양 조절이 되셨다면 브러쉬 한 면에만 컬러가 묻을 수 있게 이렇게 브러쉬 컬러의 양을 조절해서 뜨시면 되세요. 자, 첫 번째 라인을 잡으실 때는 이 첫 번째 양을 너무 많이 잡으시면 안 되고요. 최대한 적게 라인만 잡을 수 있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위에 컬러를 놓으시고요. 자, 브러쉬를 이용해서 위쪽 라인을 잡아주세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발라주신 상태에서 사이드 부분, 발려져 있지 않은 부분, 코너 부분을 발라보도록 할게요. 자, 연결해서 코너 부분을, 라인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자, 오른쪽 부분, 그 코너 부분도 큐티클 라인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연결해서 자, 이렇게 첫 번째 그 레더 컬러를 완료를 한 상태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첫 번째 컬러링이 완성이 되시면 두 번째 컬러링에서는 첫 번째 그 양보다는 살짝 많은 양을 조절하셔서 이 정도 양을 떠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바르는 방법이 중앙부터가 아닌 사이드 지점부터 위쪽부터 아래로
힘 빼고 살짝씩 내려오시면 되세요. 자, 윗부분에서 큐티클 라인 위쪽으로는 안 가시는 게 좋고요. 그 바로 아래쪽 면에 컬러를 놓으시고 위에서 아래로 당기듯이, 자, 코팅하듯이 살짝씩 내려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 하신 상태에서 저희가 이제 프리엣지 부분, 컬러링이 되지 않은 부분에 브러쉬에 남은 컬러를 이용해서 끝부분에 이렇게 코팅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렇게 투코까지 진행이 되셨다면 이제 마지막 탑코트를 이용해서 위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탑코트 사용하실 때 컬러의 양을 너무 적게 하시면 안 되고요. 어느 정도 손톱이 촉촉해 보일 정도의 양을 브러쉬 한 면에 뜨셔서, 자, 위에서 아래쪽에 놓고 코팅하듯이 얘도 살짝 힘 빼고, 브러쉬 힘을 빼고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 내려주시면 됩니다. 끝부분도 살짝씩 이렇게 발라주시면 레드 풀코트 완성됐습니다.